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패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 만드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패드를 실행시키시면 지금처럼 이제 하단에 작업, 연결,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작업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작업 경로 보이시죠? 저 폴더에 작업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작업은 현재 열려있는 작업, 그 다음에 작업 목록에 있는 작업들은 이전에 만들었던 작업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요. 새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 작업 클릭을 해주시고 작업명에다가 만드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목록들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좌표계죠. 그래서 좌표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이전에 만들었던 작업에 좌표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을 때는요. 지금 보이시는 어플라이 프로젝트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전 작업 중에 제가 쓸 좌표계가 있다면 그 작업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좌표계를 제가 별도로 이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좌표계 보시면 지금 현재 GRS80 동부로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꿔 보실 때는 불러오기. 자, 그 다음에 저장 불러오기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좌표계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좌표계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값, 레벨 값을 관여하는 지오이드 파일이 있죠. 저 파일을 매번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처럼 확인하실 줄은 아셔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KN 지오이드 18 쪽으로 한번 올려볼 거예요. 올려놓으면 다음번부터는 매번 이렇게 설정하실 필요 없이 바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작업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윗부분은 현재 작업, 열려있는 작업, 밑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작업 보여주고요. 작업 선택은 열고자 하는 작업 클릭하고 열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 삭제하실 때는 삭제할 작업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삭제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그 작업은 또 삭제가 됩니다. 서패드 축설 좌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표 입력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직접 입력,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도면에서 좌표를 바로 취득을 해서 좌표 입력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 직접 입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점 저장소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 하단에 추가 아이콘이 있죠. 자,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세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름, 이제 포인트 이름이죠. 한글, 연문, 숫자, 특수문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입력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X, Y, Z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가사표를 한번 넣어 볼게요. X에는 100, Y는 200, 레벨은 3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속성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좌표를 입력점에 넣을 거냐 축설점에 넣을 거냐 별 뜻은 없고요. 단순히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추가 한번 눌러서 다른 좌표도 한번 넣어 볼게요. S좌표, Y좌표. 자, 이름은 뒤에 숫자를 입력하시면요 자동 증가합니다. 또 확인 하면 바로 또 추가가 되죠. 자, 3번째 점은 제가 축설점으로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다시 X, Y, Z 값을 입력을 하고 속성 유형은 축설점. 자, 보니까 포인트 이름 왼쪽에 아이콘 색깔이 다르죠. 저런 식으로 그냥 구분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좌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좌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우측 밑에 점점점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삭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일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를 체크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낱개별로 또 다르게 개별로 선택을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좌표를 엑셀에 작성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셀에서 A열과 D열까지 순서대로 포인트명, 그 다음에 X, Y, Z 순서대로 좌표를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가좌표를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에도 똑같이 포인트명 X, Y, Z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뭐 좌표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뭐 드림 플러스 쓰셔도 되고요. 또는 CEXP라는 리습 쓰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파일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이에요. 저 파일 형식을 꼭 CSV 쉼표로 분리, 파일 형식을 지금 보이시는 CSV 쉼표로 분리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 한글, 연문, 숫자, 특수문자 모두 가능해요. 저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 파일을 이제 PDA에다가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PDA와 PC랑 연결을 해 주시고요. 해주시면 이제 내 컴퓨터를 열어보면 저처럼 이제 저는 갤럭시 Z 플립 4죠. 저렇게 드라이버가 따로 생겨요. 그래서 내장 저장 공간에 폴더를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보기 쉽게 제일 상위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DA에다가 파일을 복사를 해주세요. 한 번씩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파일이 복사 안 된다는 문의가 많이 와요. 엑셀을 닫고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패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이제 엑셀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점 저장소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면 불러오기가 있죠.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파일 형식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을 이제 CSV 이름 SYZ 코드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 내려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넣었던 그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제일 상위 폴더에 올려놨죠. 자, 보시면 엑셀 CSV라고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파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엑셀에 작성했었던 좌표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엑셀에서 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이제 포인트는 입력을 했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축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설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고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 고정이라고 떴을 때 축설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넣은 포인트가 이제 잘 들어가 있는지 현장 가기 전에 꼭 확인하고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측설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하단에 보면 측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저 측정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점 측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점 측설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좌표를 측설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측설 화면입니다. 뒤에 구글 지도가 표시가 되고요. 지금 제가 넣었던 포인트들도 이렇게 떠 있죠. 사무실 2, 3, 4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제가 측설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점 이동이 가능하세요. 사무실 6번을 측설하겠다라고 하면 저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 누르시더라도 이전 점, 다음 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측설점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동 방향이죠. 왼쪽 위에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 방향과 그리고 이동 거리까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저 화살표를 보고 이동을 하시면 목표물까지 이제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아이콘 있죠? 저 아이콘 누르면 구글 지도와 위성 사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이 명령 아이콘들 있죠. 그걸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에 제가 주로 쓸 아이콘들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시면 되고요. 필요한 옵션은 왼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저기 관역 아이콘이 있죠. 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서 있는 위치 기준으로 줌이 되고요. 사각형은 도면 기준으로 줌이 되고, 깃발에 점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은 측설점 기준으로 이제 자동으로 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패드는 점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 측설 화면에서 나가지 않아도 점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하단에 깃발의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도 점 추가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 가져오기도 가능해요. 점점점에 불러오기 눌러서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측설할 때 또는 현황 찍을 때 볼대 높이 있죠. 볼대 높이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볼대 높이 입력하는 그 명령 아이콘은 오른쪽에 보세요. 보면 수신기 모양의 H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저기 볼대 높이 값 있죠. 저기에다가 볼대 높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CAD 도면을 이용해서 좌표를 취득하고 그 좌표를 가지고 측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AD 도면을 이제 PD에다 복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서패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측정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CAD 측설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CAD 도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데이터라는 아이콘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아이콘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열기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경로 지정하는 이제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DSF든 DWG든 상관없이 도면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면 저장했던 폴더로 먼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비슬산 우수관이라는 도면을 일단 불러와 볼 건데요. 도면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하단에 확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도면이 로딩 됩니다. 지금 있는 도면도 용량이 꽤 큰 도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이제 도면에서 좌표를 한번 취득을 해 볼 건데요. 우측 위에 선과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살표가 생겼을 때 이 화살표 끝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스냅이 보이실 건데 저 스냅은 CAD랑 똑같은 스냅이기 때문에 끝점, 중간점, 임의의 원하시는 점들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선상의 점을 제가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깃발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측설 방향과 목표물까지 거리가 표시가 되고요. 그 방향을 보고 측설을 하시면 돼요. 자, 측설을 마치셨다면 다른 점도 이제 취득을 해서 또 측량을 하셔야겠죠. 하단에 이제 또 선과 화살표 그림이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 점을
취득을 하시면 또 깃발이 꽂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화살표를 눌러서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측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면상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서 그 선을 이제 측설하는 방식인데요. 거리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분, 몇 등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등분으로 라인을 나눠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선택하게 되면 변곡점은 일단 무조건 자동으로 추출이 돼요. 일단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측설값 정의를 이제 키시고요. 하면 거리 계산, 분할 계산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저는 거리 계산을 누르고 20m씩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선택했던 그 라인을 변곡점 포함해서 20m의 거리마다 점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요. 하단에 보면 실시간 라인 측설도 가능하시고요. 화살표로 눌러서 다음 점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다른 라인을 측설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제 다른 폴리 라인을 선택하시면 바로 그 라인을 또 측설이 가능하세요. 자, 점이 취득이 됐으면 이제 빨간색 깃발 보이시죠? 저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방향은 왼쪽 위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동할 방향과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서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현황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측정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그다음 왼쪽 위에 보면 현황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현황 측량하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오른쪽 밑에 물방울 아이콘을 누르시면 측정이 시작됩니다. 저장 쪽에 1, 2, 3, 4, 5 카운트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저장이 되는데 이름과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름만 입력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저장했던 포인트는 화면에 파란색 글자로 포인트 이름으로 표시가 뜹니다. 자, 우측 하단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설정 창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관측 시간이라고 있죠. 5초로 이제 설정을 해놨었는데 저는 1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누르는 즉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또 확인을 누르면 그 포인트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요. 자,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 건데요. 여기에 빠른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저 측정 방법은 뭐냐? 포인트 이름을 바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 입력을 하고요. 코드는 선택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측정 버튼 누르시면 누르는 즉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 측량인데 설계회사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입력했던 코드를 바로 입력하고 싶을 때 코드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이전에 입력했던 코드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아예 그 코드를 이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플러스 눌러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빠른 코드 측량도 가능하십니다. 찍었던 현황을 이제 엑셀 파일이나 도면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우선 작업에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단에 CSV 이름 XYZ 코드 CSV라는 게 있죠.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원하는 경로에다가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일명도 지정 가능하시고요.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PDA 안에 저장이 됩니다. PC랑 연결을 해서 나중에 그 폴더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복사만 하시면 돼요. 자, CAD 파일은 보시면 오토캐드 이름 DSF라는 파일 형식이 있죠.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설정 창에서 원하시는 이제 설정을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레이어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내보내는 라인을 3D, 2D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각 이름 코드 레벨에 대한 레이어 색깔 있죠.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하시고 내보내실 경로를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PDA에 그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황 측량과 현황 측량 데이터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